자, 2018학년도 화성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함수 문제는 조금 쉬웠는데, 이제 경우의 수 순열조합 단원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여러 출제가 돼서 아마 실제 시험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6번부터 보시게 되면 6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자, 1부터 500까지의 자연수를 한 번도 빠짐없이 적을 때 문제에서 0이 나오는 횟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0이 나오는 횟수. 그러니까 이제 0이 몇 번이 나오니 뭐 이런 걸 물어본 건데, 자,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요, 두 자릿수일 때. 자, 한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 0이 나올 가능성이 없죠. 한 자릿수는 1부터 9까지니까 그냥 0이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두 자릿수부터 바로 생각을 해보면, 두 자릿수에서 0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요 앞자리는 그대로 있고 맨 뒤에가 0이 나오는, 즉 1의 자리가 0일 때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자리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1부터 9까지죠. 그럼 1부터 9까지니까 몇 가지가 나오냐? 9가지가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세 자릿수인 거지. 자, 세 자릿수인데요. 500까지만 합니다. 500까지만 하니까 요 세 자릿수에서는 이제 0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0이고 양 끝에가 요렇게 다른 숫자가 들어가는 건데, 쌤은 이제 가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자리와 요 자리에는 0이 안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즉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부터 9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1부터 일단 4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4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갈 테니까 4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맨 뒤에는 1부터 9까지니까 9가지가 돼서요, 전체 만들어질 수 있는 숫자는 36가지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자, 이런 경우죠. 앞에 두 개가 0이 아니야. 앞에 두 개가 0이 아니고 맨 끝에만 0인 경우. 자, 요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맨 앞에 들어가는 거는 1부터 4까지니까 4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이제 1부터 9까지니까 9가지가 돼서 전체 36가지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될 것 같고, 마지막은 맨 앞에는 0이 아닌 숫자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0과 0, 이렇게 0이 2개씩 들어가는 경우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써보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100부터 시작을 하니까 100, 뭐 200, 그 다음에 300, 그 다음에 400, 그 다음에 500,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경우가 들어갈 텐데, 0이 나오는 횟수라고 그랬어요. 0을 포함한 숫자의 개수가 아니라 0이 나오는 횟수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제 2개씩이 들어가겠죠. 2개씩이 들어가니까 총 2개씩 5개가 생겨서 10개가 생기겠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겹치는 경우가 없죠. 내가 일부러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0이 아닌 숫자다라고 가정을 해서 써놨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 다 더하시면 정답이고요. 정답은 91가지가 돼서 4번이 정답인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는 하나씩 꼼꼼하게 케이스 분류해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이제 함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였고요. 집합 1, 2, 3, 4, 5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은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 조건 같은 경우에가 이제 좀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항상 뭔가 원칙을 잡고 풀어야지 우리가 낯선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값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 얘는 무조건 절대값 A가 A일 때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일 때 이렇게 케이스가 두 가지씩 생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얘기가 되냐면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둘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각각이 절대값이 두 가지 경우씩이 생기니까 총 가능한 케이스는 네 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실게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갑니다. 둘 다 양수일 때로 해볼게요. 둘 다 양수라면 f1-f2 그대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왔고 오른쪽 같은 경우도 그냥 부호 그대로 f2 빼기 f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쪽으로 넘기고 정리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f2의 2배는 뭐와 똑같냐면 f1과 f3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이런 결론까지 나와서 조금 수학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등차 중항의 형태로 함수가 좀 배치가 되죠. 그죠? 근데 뭐 등차 중항이라는 걸 몰랐어도 그냥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끝에 합과 같게끔 숫자를 좀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가능한 게 어떻게 있나 좀 살펴볼게요. 자, 1, 2, 3, 4, 5 이렇게 5개인데 문제에서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은 숫자를 두 개를 선택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1, 2, 3 이렇게 고르면 F2가 2고 F1과 F3은 1일 수 있고 3일 수 있죠. 그죠? 1일 수 있고 3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서로 크로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F1이 1이 되고 F3이 3이 되는 요 경우도 가능할 것 같아. 자, 마찬가지로 2, 3, 4도 똑같이 규칙성 있게 숫자가 딱 나열이 되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양 끝에 합을 더하면 정확하게 6이라는 값으로 똑같이 나오겠죠. 요 경우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 4, 5도 마찬가지예요. 3, 4, 5도 이렇게 보시면은 4를 대입했을 때가 8이고 이거 두 개 더하면 8이니까 얘도 가능하겠구나.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경우가 더 있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1이랑 3이랑 5를 골라주는 거지. 이렇게 1과 3과 5를 골라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해보시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1, 2, 3일 때, 2, 3, 4일 때, 3, 4, 5일 때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자, 1, 2, 3이라고 해보면 1, 2, 3인데 2라는 것은 F2가 그대로 될 거지. 그러면은 F1과 F3이 결정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생기냐? 두 가지가 생길 거예요. 그죠? 자, 이게 1, 2, 3일 때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2, 3, 4일 때도죠. 자, 2, 3, 4일 때도 가운데 거에 3을 대입하시면 양 끝이 2와 4인데 얘네 둘이 크로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 그 다음에 1, 3, 5일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해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각각의 경우에 다 곱해지는, 공통적으로 곱해지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추가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2는 어떤 의미냐면 얘는 F4라는 것과 그 다음에 F5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니까 1, 2, 3을 결정을 했어요. 그럼 4, 5가 남았는데 4, 5가 각각 X가 4이네와 5이네. 즉 X도 4, 5고 Y도 4, 5가 남은 거야.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니까 크로스로 들어가야겠죠. 서로 각각 다른 값이 돼야 되니까 그걸 선택하는 게 두 가지가 돼서요. 요 케이스에서 이제 나오는 거는 이거 다 더해준 다음에 2를 곱하니까 16가지다라고 해서 첫 번째 케이스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왼쪽은 부호가 그대로 나온다고 해볼게요. 자, 왼쪽은 부호가 그대로 나와서 F1 빼기 F2가 돼. 그 다음에 오른쪽은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서 마이너스 F2 그 다음에 더하기 F3이라고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죠. 절대값 분류에 따르면.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마이너스 F2가 똑같기 때문에 지워지면 뭐가 나오냐? F1이라는 것과 F3이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지. 그지? 그럼 얘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얘는 뭐가 돼요? 1대1 대응이 절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죠? 따라서 2번의 경우는 문제 조건과 모순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경우도 해보시면 왼쪽이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왼쪽이 부호가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써질 거고 오른쪽은 그대로 가시면 F2-F3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될 텐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똑같이 F2와 F2가 플러스 F2니까 똑같다라고 해서 지워질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F1과 마이너스 F3이 같다는 얘기가 돼서 얘네 둘은 서로 같은 형태가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를 보면, 자, 네 번째 케이스는 이제 둘 다 보호가 바뀐 거죠. 그래서 둘 다 보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것도 바꾸시면 마이너스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2, 그 다음에 더하기 F3 이렇게 돼가지고 보호가 둘 다 바뀐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보시면 이쪽으로 넘기고 정리하시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2F2 그 다음에 얘가 F1 더하기 F3과 같다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케이스 1번에서 어떻게 한 거야? 세준 거잖아. 그럼 이미 세줬으니까 또 세줄 필요가 없겠죠. 똑같은 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여기서 생 거는 그냥 요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문제의 정답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16가지 해서 정답이 16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항상 안쪽에 있는 게 양수냐 음수냐 구분을 하셔야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양수나 음수냐 구분을 하시면 바로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실 필요 없이 각각의 케이스에 맞춰서 문제 조건이랑 어긋나는 부분 없는지만 잘 확인해서 경우의 수 세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요.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을 그림과 같이 학습실에 일렬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같은 학년끼리는 옆자리에 서로 배치하지 않도록 이라고 돼 있어요. 배치하지 않도록.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학년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첫 번째는 직접 일일이 세보는 거야. 직접 일일이 세보는 건데, 즉 하나의 학년을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제 나중에 배치를 하고요.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이라고 놔가지고 그냥 11, 22, 33이라는 것을 문제 조건에 맞게끔, 즉 어떤 학년도 이웃하지 않게끔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일이 다 세주시면 되는데, 쌤도 한번 세봤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려요. 30가지가 나오거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얼마를 해주시면 되냐면 각각의 학년들끼리 위치 바꾸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1학년이 배치가 돼 있으면 거기에 이제 1학년 2명이 끼워 들어가는 경우가 두 가지 각각 생길 테니까, 그래서 240이다 라는 건데,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해보시고 되게 좀 복잡하다, 만약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머릿속에서 안 떠올랐으면은 직접 세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돼.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뭘로 볼 거냐? 여사건으로 좀 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사건으로 보겠다는 거는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같은 학년은 옆자리에 배치하지 않도록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사건이라는 것을 막 쓰려고 봤더니 이 문제는요, 여사건을 써도 복잡해요. 복잡한 건 맞는데 일일이 세는 것보다는 조금은 낫다는 거야. 조금은 낫다는 건데,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자, 같은 학년이 옆자리에 배치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학년이 그래야 되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하는 이 여사건은 적어도 한 학년은 이웃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거는 문제에서 적어도가 나왔으면 그 적어도를 여사건으로 바꿔서 푸는 거였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년이 모두 이웃하지 않도록을 부정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학년은 이웃한다가 되는 거고, 오히려 여사건을 했을 때 적어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괜히 거부감이 생기거든. 적어도가 나왔네? 여사건 쓰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세 개 집단이 나오면 지금 우리가 이웃하지 않게 배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3개 집단이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다 각각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여사건 처리해서 푸는 게 그나마 일일이 세는 것보다 좀 더 간편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적어도 한 학년이 이웃하는 경우를 구할 건데요. 일단은 전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전체 같은 경우에는 600이니까 720까지가 될 거예요. 그냥 6명을 일렬로 배치시키는 거야. 자, 여기에서 내가 적어도 한 학년은 이웃한다거든. 자, 그럼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있을 거냐면 1, 2학년 이웃하는 거 아니죠. 1, 2학년이 아니죠. 미안. 1학년이 이웃하는 거, 2학년이 이웃하는 거,
그 다음에 3학년이 이웃하는 거를 각각을 A사건, B사건, C사건이라고 놓으면 적어도 한 학년은 이웃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한 개만 만족을 하면 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구조, 즉 사건 3개가 이렇게 합집합으로 묶이는 구조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합집합 원소의 개수 셀 때 이렇게 했었죠?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거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더하고 빼기 A 교집합 B 빼주고요. 여기 덧셈으로 처리할게요. 그 다음에 B 교집합 C, 그 다음에 C 교집합 A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뭐 해줬냐면 A랑 B랑 C가 모두 만족되는 요 교집합을 더해주는 형태로 합집합 3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을 했었잖아. 자, 이걸 이용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 요거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1학년 이웃하는 경우랑 2학년 이웃하는 경우랑 3학년 이웃하는 경우를 그냥 다 더하란 얘기죠. 자, 다 더해보시면 1학년 이웃한다고 해보면 1학년을 뭉쳐가지고 1학년 두 개를 뭉친 다음에 나머지 애들 4명을 그냥 자유롭게 돌리는 거지. 따라서 얘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5팩토리얼이 나오고요. 한 덩어리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1학년끼리 이웃하는 거를 위치 바꾸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5팩 곱하기 2팩이 나오고, 자, 그런 애들이 1학년 이웃하는 거, 2학년 이웃하는 거, 3학년 이웃하는 거니까 3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요 경우를 계산해 보면 얘가 120이고 3 곱하면 360에다가 요거 계산하니까 얘가 벌써 720까지가 나와요. 벌써 720까지가 나와. 전체가 720까지인데 이게 720까지야. 뭔가 분명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야. 자, 그럼 가볼게. 이제 이 경우를 계산하자. 자, 이제 이 경우를 계산하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 아니야? 1학년도 이웃하고 2학년도 이웃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2학년 이웃하고 3학년도 이웃하는 거. 그 다음에 3학년도 이웃하고 1학년도 이웃하는 거를 각각을 구해서 계산을 해주자는 거거든. 자, 그럼 이런 느낌이 되겠네. 만약에 내가 1학년도 이웃하고 2학년끼리도 이웃한다고 해봐. 자, 그러면 1학년 2명이 이웃하고요. 2학년 2명이 이웃하니까 1학년 덩어리가 생길 거고 2학년 덩어리가 생길 거고 나머지 3학년 2명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생기겠네. 자, 그러면은 얘는 배치를 시키면, 일단 배열을 시키면 전체 덩어리는 4팩이 되겠죠. 자, 4개의 덩어리가 있으니까 배열하는 건 4팩이 될 거고, 그런 다음에 1학년 안에서 둘이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2학년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96가지의 형태가 나오네요. 24에다가 4를 곱하는 형태가. 그러면은 요게 몇 가지야? 96가지야. 아, 그럼 얘도 몇 가지야? 96가지고요. 얘도 몇 가지야? 96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3개 더한 거를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계산하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셋 다 이웃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셋 다 이웃하는 거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1학년끼리 이웃, 2학년끼리도 이웃, 3학년끼리도 이웃인 거지. 전부 다 이웃 하라는 거야. 그러면 전체를 배치시키는 건 덩어리가 3개니까 3팩이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니까 각각이 2의 세제곱이 곱해지는 형태가 돼서요. 얘가 6이고 얘가 8이죠. 그래서 48가지가 되겠다라는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요 경우의 수가 얼마가 나오냐면 전체 720에서 전체가 이 전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 요게 720이었죠. 자, 720에서 요거를 빼요. 그럼 96 곱하기 3이죠. 96 곱하기 3 하면 얼마니? 4씩이 3개가 빠지니까 288이네요. 자, 288을 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얼마래? 48을 더해주는 형태가 되겠지. 그지? 그럼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굳이 계산 안 할게요. 720 마이너스 240이 되거든. 자, 여기에다가 요게 우리가 원하는 여사건이었잖아. 그지? 그럼 요거를 빼주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마무리 계산하시면 전체 6팩 720에서 빼기 720 마이너스 240을 해주시면 되니까 요거 정리하시게 되면 요렇게가 지워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답 240이라는 게 나온다. 요렇게 처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잘 봐.
일일이 셀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세가지고 일단은 학년을 그냥 사람 구분 없이 일단 배치를 시켜서 이웃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게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람을 배치시켜서 240이라는 게 나와도 돼. 근데 그거보다는 여사건을 도입을 해서 여사건 개념을 갖고 와가지고 적어도 한 학년이 이웃하는 경우를 직접 계산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는 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는 좀 깔끔하게 풀릴 수가 있고 좀 계산이 좀 길긴 하지만 여사건 느낌이 좀 안 나긴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여사건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경우의 수나 순열조합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닫혀있는 사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런 경우에도 여사건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요. 1부터 9까지 9개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내수를 일렬로 나열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 중에 각 자리 숫자의 곱이 10의 배수인 경우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각 자리 숫자의 곱이 10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 생각은 곱했을 때 10의 배수가 나오려면 반드시 필요한 인수들이 뭘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수가 2가 하나 있어야 되고 5가 하나 있어야 돼. 2, 5가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우리가 곱했을 때 10의 배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곱해서 10의 배수가 나오려면 2나 5가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숫자를 좀 분류를 해볼게. 잘 봐. 2도 없고 5도 없는 거야. 1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2도 없고 5도 없어요. 즉 2도 인수로 안 갖고 있고 5도 인수로 안 갖고 있는 애들 써보면 얘는 1이랑 3이랑 그 다음에 7이랑 9 해서 총 4개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2가 있는 거야. 2가 있는 애는 2의 배수겠죠. 그럼 2의 배수는 결국은 2가 되고요. 4 되고 6 되고 8 되는 요런 애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가 있는 거죠. 5는요 그냥 5밖에 없어요. 아, 그럼 이런 얘기가 되겠네. 내가 여기에서 이제 숫자를 좀 분류를 해봤어. 이런 문제 나오면 그 자연수의 곱이나 자, 지난번에 제가 기출문제 설명하면서는 합이 나왔을 때, 자연수의 합이 나왔을 때는 좀 그 배수의 형태가 나오거나 한다면 문제에서 나머지로 어떤 숫자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좀 숫자를 분류하라고 했다면 이렇게 곱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인수를 가지고 분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인수가 2 하나, 5 하나 요 두 개가 꼭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2도 없고 5도 없는 애들 그 다음에 2가 있는 애들 그 다음에 5가 있는 애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경우를 접근하면 조금 더 논리적인 접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해볼게. 지금 2, 4, 6, 8이 있어요. 근데 2의 배수가 하나만 들어가면 되거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데 케이스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겹치지 않게 세주는 거죠. 겹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할게요. 자, 케이스 분류합니다.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냐? 2의 배수들이 5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얘는 써놓고 시작할까요?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5는 이미 하나 정해졌어. 자, 5는 이미 하나 정해졌는데 2가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그러면 2가 하나 있을 때랑 2가 2개 있을 때랑 2가 3개 있을 때 2의 배수가 2개, 하나, 3개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이 비집고 들어갈 개수들이 달라진다는 거고 따라서 그때마다 숫자가 약간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에서 선택을 해서 4개를 선택을 해서 그 4가지로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 배열은 나중에 해줘도 된단 말이야. 그럼 숫자 구성을 만들어 갈 때 얘를 2의 배수의 개수를 가지고 2의 배수가 몇 개 있는지를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해보면 좀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뭐냐? 2의 배수가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 그럼 나머지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2의 배수가 2개가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2의 배수가 3개가 들어가는 경우. 4개는 안 되죠. 왜냐면 5가 반드시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0개랑 4개는 안 될 거예요. 0개도 들어가면 10의 배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2의 배수 1개를
골랐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 그럼 2의 배수 한 개를 고른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2, 4, 6, 8 중에서 일단 하나를 골라줘야겠죠. 하나 골라주는 가지수가 4가지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5는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냥 5를 고르는 건 한 가지라고 취급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숫자가 몇 개가 필요한가 봤더니 2의 배수 하나 채웠고 5의 배수 하나 채웠으니까 2도 없고 5도 없는, 즉 홀수 여기 1, 3, 7, 9라는 숫자에서 2개를 가져와야겠지. 그러니까 2개를 가져오니까 4개 중에서 일단 2개를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해? 뽑아놓은 숫자 전체 4개를 배열하는 것까지 곱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가 6이 되고 얘가 24예요. 그러면 24의 제곱의 형태가 나오고요. 24의 제곱의 형태는 57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2의 배수를 2개를 넣는 거야. 그럼 2의 배수 2개를 넣는다는 얘기는 4개 숫자 중에서 몇 개? 2개를 고르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2개를 골랐어요. 그런 다음에 잘 봐. 5의 배수는 무조건 하나 들어가야 돼. 5는 무조건 하나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남은 자리가 몇 자리인가 봤더니 남은 자리가요. 한 자리 남았어요. 그럼 한 자리는 누구로 채워야 되냐면 1 아니면 3 아니면 7 아니면 9 얘네로 채워야 되니까 여기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는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마무리 마지막으로 똑같이 4팩을 계산을 해주셔야겠지. 그러면 요거 정리하시면 얘도 6이고 4고 24니까 24의 제곱이 돼서요.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 576 똑같이 나와요. 자, 마지막 경우 가겠습니다. 마지막 경우는요. 2의 배수가 3개인 거야. 그럼 2의 배수가 3개라는 얘기는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요. 4개 중에서 3개를 골랐어. 그 다음에 당연히 5라는 건 반드시 포함이 될 거고, 나머지 숫자가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이제 없죠. 왜냐면 4개가 이미 세팅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요거 갖다가 뭐 해주면 돼? 4개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거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4에다가 24를 곱하니까 9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요거 3개를 다 더해 주신 게 정답이 될 거고,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1248이라고 해서 정답 3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1248이라는 게 정답이었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데, 자연수의 곱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인수를 기준으로, 즉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의 인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이 분류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케이스를 분류할까 요 생각을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요, 이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의 위치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16번 문제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 x분의 1 더하기 이만큼, 요거 상수죠. 상수라는 거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x-a라는 무리함수가 있어요. 루트 씌운 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자, 그러면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문제에서 방정식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이제 2차 함수 할 때부터 늘 얘기하는 건데, 방정식 어쩌고저쩌고 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실근의 개수라든가 혹은 실근의 위치, 이런 애들을 물어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얘를 뭘로 해석을 할 거냐? 그래프로 그려서 실근이라는 것을 교점의 개수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은 늘 강조하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래프 그려야겠구나 이 생각을 바로 하셔야 돼.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유리함수 그래프부터 그리면 일단 요 정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거든. 자, x분의 1이라는 게 지금 유리함수고요. 거기에다가 4-a제곱이라는 상수가 더해진 거야. 근데 이 값이 아무리 작아봤자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형태 자체가 지금 4-a제곱에 루트가 붙어있는 형태니까. 따라서 얘를요, 그래프를 대충 내가 이 정도로 그려볼게. 자, x축을 이렇게 잡아요. x축, y축을 이렇게 잡고요. x축도 이렇게 잡아볼게요. 요 정도로 잡고, 그 4-a제곱이라는 게 루트 4-a제곱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충 양수 정도 위치되는 데다 찍어 놓고 얘를 y는 루트 4-a제곱이다. 그냥 이렇게 놓자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요게 이제 점근선이죠. x가 x분의 1이니까 자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요만큼 평행이동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요쪽에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를 그렸어. 자 그 다음에 루트 함수 그려볼 텐데 루트 함수는 또 마찬가지로 시작점을 봐야지. 그럼 시작점이 어디냐면 얘는 a, 0이라는 지점에서 시작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잘 봐. a, 0이라는 지점에서 시작점이 생기는데 여기다가 내가 그럼 a로 이렇게 찍어 볼게. 자 a가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내가 무리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려간다면 하나, 두 개에서만 딱 그래프가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잘 봐. A라는 게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안 되겠지. 여기서 A가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서 A가 시작을 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이때는 여기 하나만 만나고 두 개가 만날 수가 없어요. 즉 이쪽에서 만나질 않겠죠. 이쪽에서 만나질 않으니까 요 경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디까지 올 수 있나 생각해보면 즉 경계를 생각해보면 그 경계는 어디야? 여기가 될 거고 요 지점과 비교를 해주셔야겠지. 그치? 그래서 항상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근선이고 무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작점의 위치랑 그 다음에 모양이기 때문에 요 A라는 것이 이쪽 왼쪽으로 계속 가면은 그냥 계속 두 개가 생길 거란 말이야. 계속 두 개가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고 이런 식이 생길 텐데 요쪽에서 여기서 출발할 때가 바로 뭐가 돼요? 경계가 될 거고 요거랑 요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자, 얘를 그냥 편의상 x절편이라고 할게요. 유리함수의 x절편.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결국 어떤 범위가 나와야 되냐면 얘는 a라는 값이 요 좌표죠. a라는 값이 뭐보다 작아야겠다? x절편. 유리함수의 x절편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가 문제에서 원하는 실근의 개수가 2개 생기는 범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x절편을 구해야 되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요 함수 y는 x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4-a제곱에다가 x절편 구해야 되니까 y자리에 0을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이거 0 대입해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넘긴 다음에 뒤집어주면 되겠지. 그럼 x절편이 뭐가 나오냐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4-a제곱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요 x절편 자리에 이제 식을 대입해 주면 되니까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a라는 값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4-a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요 부등식을 풀어라. 그런 다음에 a값 찾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거든. 자 그럼 잘 봐. 이거를 가지고 내가 계산을 하려면 당연히 루트가 있으니까 옆으로 보낸 다음에 제곱을 해야 돼. 그래서 제곱을 해볼게요. 자, 요 식 정리할게요. 요거 정리하시면 넘긴 다음에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a 곱하기 얘가 루트 어떻게 되냐면 4-a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 됐니 여기까지? 자 근데 요거 확인 좀 해볼까요? 요거 확인해 보시면 a라는 게 음수가 돼야 돼요. 지금 현재 위치가 a의 부호가 반드시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 4-a제곱이라는 건 반드시 무슨 수야? 양수 구조죠. 얘는 루트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허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양수 구조가 돼. 따라서 좌변도 음수고요. 우변도 음수예요. 따라서 음수와 음수를 비교하는 거니까 제곱을 해도 그냥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요거 음수와 음수를 하시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겠네요. 미안해요. 음수와 음수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도 되죠? 네, 안 바뀌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갑니다. a제곱이라는 걸 합시다. 요거 a제곱이라는 거를 하시게 되면 얘는 바뀌어야겠네. 4-a제곱이 되고요. 미안해요. 4-a제곱이 되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죠?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2라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 편하게. 그럼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이너스 2가 분명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제곱을 하니까 4가 되고 1이 되죠.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맞겠네요. 자, 따라서 요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전개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a 4제곱이 나오고 더하기 4a 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럼 이거 마이너스 정리해주면 결국은 a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a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되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2차 부등식 꼴이 나와요. 근데 물론 4차, 2차니까 보기차식으로 치환했을 때 2차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잘 봐. 이거를 또 풀어야 되냐?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로 와봐.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등식 형태를 봤을 때 2차 부등식 형태가 자, 뭐 이쪽으로 와볼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약에 나왔는데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값,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그냥 편하게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거의 식을 어떻게 해?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런 얘기 아닌가? 이게 최소가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은 결국 뭐랑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 방정식, 얘가 0이 될 때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의 형태구나 라고 충분히 그냥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야. 즉 이걸 막 계산할 필요 없이 실수 a의 최대값 알파와 최소값 베타는 결국 저쪽에다가 내가 식을 정리해 놓은 저 부등식이 0이 될 때, 부등식이 0이 될 때 해가 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치환을 하잖아요. 얘를 치환을 해서 정리를 하는데 t라고 해볼게요. 그냥 편하게. a제곱을 내가 t라고 정리를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 t제곱 마이너스 4t 그냥 플러스 1이 되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만약에 요거의 근의 형태, 요거를 만족하는 a 값을 내가 알파라고 했다면, 알파 베타라고 했다면 이 값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라고 그냥 간편하게 놓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근의 모양이 바뀐 거죠. 치환을 했으니까. 따라서 이거 두 개를 더해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시면 되니까 정답은 얼마다? 4다. 이렇게 해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냥 미지수 잡고요. 자, 미지수를 잡고 근의 공식을 실제 써가지고 알파값, 베타값 부등식을 직접 풀어주셔도 똑같은 결과는 나옵니다. 똑같은 결과는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결국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약간 실근의 합의 형태로 주어졌다라는 걸 파악을 하시면 문제의 계산이 훨씬 더 간결하게 끝난다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좀 더 단축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부분까지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 문제가 4번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요 무리함수랑 유리함수 위치관계 판단하는데 요 식을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7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함수의 개수 문제고요. 똑같이 이번에는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치역의 원소의 합이 10이 되도록. 근데 이제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안 정해줬죠. 그러니까 2개 가지고 10을 만들 수도 있고 3개를 가지고 10을 만들 수도 있고 4개를 가지고 10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다 더했을 때 10이 되는 경우가 일단 언제가 생기는지부터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함수를 배열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케이스 분류 기준은 10을 되는 걸로 가볼게요. 자, 더해서 원소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는 언제가 있을 거냐면 치역의 원소가 4와 6이 있는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4와 6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치역의 원소가 1이랑 그 다음에 3이랑 그 다음에 6 이렇게 하면은 1, 3, 6 더하면은 10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역의 원소가 1이랑 4랑 5겠죠. 1, 4, 5를 해도 10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 보면 네 번째 경우는 2랑 그 다음에 3이랑 그 다음에 5 이렇게 세 개를 더해도 10이 나오네. 그지? 이렇게 숫자 찾아주시고 자, 마지막은 이제 얼마가 될 거냐? 마지막은 이제 3개짜리는 다 찾았어요. 1, 3, 6, 1, 4, 5, 2, 3, 5 요거밖에 안 되고요. 마지막 경우는 4개 1, 2, 3, 4가 되는 이런 경우까지 해서 총 5가지 케이스가 생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이제 함수의 개수를 좀 세보는데 아마 좀 규칙 뭐 구조를 좀 보면
요렇게가 치역의 원소가 3개짜리니까 요 경우는 뭐 숫자만 갈아 끼우면 되니까 한 가지 경우를 구한 다음에 그냥 곱하기 3 처리해도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3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3번 계산을 해줘야겠다 정도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2개짜리부터 가볼게요. 자, 2개짜리 구하는 방법은 4와 6이 고정이 됐잖아요. 그럼 원소를 뽑아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4, 6이 무조건 돼야 돼. 그러면은 치역이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안 될 것 같냐면 자, 여기다 한번 쌤이 써볼게요. 1, 2, 3, 4고요. 그 다음에 4와 6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인데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1이 고를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고 2가 고를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고 3이 고를 수 있는 거 2가지가 있고 4가 고를 수 있는 것도 2가지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하는 게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2의 4제곱, 즉 16가지 안에는 어떤 경우가 들어가 있냐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4로 쏠리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그때는 치역이 4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치역의 원소의 합이 10이 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빼줘야 돼. 즉 모든 원소가 다 4로 모이거나 모든 원소가 다 6으로 모이는 경우는 빼줘야 되니까 반드시 여기에서 2를 빼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14가지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계산해 볼게. 잘 봐. 이거 많이 실수하거든. 자, 1, 2, 3, 4고요. 첫 번째 케이스 가볼게요. 치역이 1이랑 3이랑 6인 거야.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그냥 막 계산하시면 반드시 중복이 일어납니다. 즉 셌던 거 또 3개 되거든. 됐니?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는 요런 문제 풀 때는 쌤이 추천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잘 보세요. 어차피 무조건 얘네 셋이서 화살표를 적어도 한 번씩은 받아야 돼. 괜찮죠? 136이요. 선택을 안 받는 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선택을 받아야지만 치역이 되고 그 3개가 정확하게 다 들어가야 합이 10이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냐면 분할, 분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쌤이 봤을 때는 가장 실수 없이 베스트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 2, 3, 4 원소가 4개죠. 화살표를 쏘는 친구가 4개야. 근데 그 4개 중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 1이랑 3이랑 6은 3개의 대응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1, 3, 6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화살표를 몇 개 받아? 2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면 1, 2, 3, 4를요. 정의역의 원소 1과 2와 3과 4를 2개, 1개, 1개로 쪼개는 거야. 조편성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2개, 1개, 1개로 쪼개게 되면 얘는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고 2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하나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건데 이거와 이거의 개수가 동일하니까 2팩분의 1까지 처리해주면 1, 2, 3, 4라는 친구를 3개 조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따르라고 해봐.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쪽의 원소의 개수가 동일해졌죠. 여기도 3개로 맞춰놓은 거지. 하나를 묶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쪽도 몇 개가 되냐면 3개가 되잖아. 그럼 여기도 3개고 여기도 3개인데 무조건 얘네들이 선택을 한 번씩은 받아야 되니까 결국 1대1 대응의 구조가 돼서 여기에다가 그냥 뭐라고 하면 돼? 3팩이라고 곱해주면 그냥 끝난다는 거죠. 자, 이게 가장 실수가 적고요. 더 셀 위험도 없고 그냥 가장 베스트한 풀이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만약에 정의역의 원소가 4개고 치역의 원소가 3개잖아. 그럼 항상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가장 실수가 적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도 맨날 실수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계산하시면 이렇게 날아가고요. 6개고요. 6개니까 36가지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그러면 얘가 36이고 얘도 그럼 몇 개? 36이겠죠. 이것만 바뀌니까. 그 다음에 얘도 36이 돼서요. 요 2번, 3번, 4번 케이스는 36에다가 마지막에 3을 곱해주니까 총 108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게 원소 3개일 때였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보면 마지막은 쉽습니다. 왜? 마지막은요. 얘도 원소가 4개가 돼야 되는데 정의역의 원소도 문제에서 1, 2, 3, 4 4개니까 4개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씩 다 대응이 돼야 돼서 얘는 4개짜리 1대1 대응의 구조와 같기 때문에 그냥 4팩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총 24개가 나온다라고 계산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되냐?
108, 그 다음에 더하기 14, 그 다음에 더하기 24가 돼서요. 이렇게 더하시면 36이죠. 그럼 38이죠. 그럼 38에다가 108을 더하니까 정답은 146 해가지고 5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함수의 개수 구할 때 실수 없이 구하는 방법이 분할 분배를 이용해서 하면은 절대로 더 셀 위험도 없고 덜 셀 위험도 없다라는 거. 요 4개, 3개짜리 풀 때는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여기까지 17번 문제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그 다음에 가우스 X 함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건데 이 문제는 그냥 전형적인 그래프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좀 잘 그리셨어야 되고 hx가 가우스 x니까 쌤이 지금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걸 미리 그려놨어요. 그래서 한 9 정도까지를 잡아놨는데 왜 9 정도까지 왜 잡아놨냐면 그냥 대충 딱 느낌이 선지만 보고도 얘가 만족하는 정수 x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12, 13, 14, 15, 16, 18 뭐 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요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 1부터 9 사이에서. 그래서 일단은 9까지를 경계로 삼아서 그려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우스 x를 그려놓고요. 자,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죠. gx라는 유리함수. 유리함수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가 그려지는 요 부분의 형태, 즉 대소관계 비교를 해봐라 라는 거고 대소관계 문제 풀 때는 항상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할 거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쌤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를 하나씩 그릴게요. 자, 그럼 fx부터 그립시다. fx는 보라색으로 그릴게요. 자, x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0에다가 대입하면 0,3을 지나요. 그래서 3에서 시작을 할 거야. 3에서 시작을 하는데 루트가 붙어 있으니까 경계를 어떻게 잡냐면 1 대입하면 딱 얼마가 되냐? 4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 요 정도 잡아요. 정수가 되는 부분 잡자는 거야. 그 다음에 루트 x에다가 이제 4를 대입하면 x 자리에 4를 대입하면 2가 되니까 여기 정확하게 5를 지나겠죠. x를 대입하면 x에 4를 대입하면 5를 지나네. 그지? 그 다음에 9를 대입하면 또 이제 정수 나올 때가 9죠. 그러면 9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정확하게 여기 와서 6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무리함수를 더 씌워보면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그려질 거고 얘가 바로 f의 그래프구나 이렇게 찾은 거야. 됐니? 자, 그러면은 f가 제일 커야 되잖아요. 자, f가 제일 커야 되니까 일단은 f가 가우스 함수보다 작아지는 부분 생각해보면 여기 요쯤이 경계겠죠. 여기는 지금 비교해보면 6이라는 시점에서는 노란색이 더 커요. 커지네. 그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보라색이 더 큰 거잖아요. 보라색이 더 큰 거니까 6이 딱 될 때 노란색 그래프, 가우스 X의 그래프가 F보다 커지니까 6 이상, 즉 6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문제 조건에 맞지 않는 애들 투성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날리고. 그럼 이제 이쪽 부분을 좀 관찰을 하는데 이제 하나를 더 그려야 돼요. 하나 더 그려볼게. 이제 뭘 그릴 거냐? 유리함수를 그릴게요. 자, 유리함수는 그럼 점근선이 중요하니까 점근선 체크해보면 점근선은 x가 2일 때, 그 다음에 y가 2일 때가 점근선이야. 되니? 근데 이 문제에 처음 풀었을 때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이 1번을 답을 많이 찍거든? 근데 정답은 2번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위치 좀 잡아볼게요. 어디를 잡냐? 자, 여기가 이제 점근선이죠. 2와 2가 점근선이야. 그러면은 3을 대입해보자. 자,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3 빼기 2 하고 분의 1이니까 1이 돼서요. 3을 대입하면 정확히 3을 지나요. 3,3을 지나는 유리함수가 그려져. 자, 그 다음에 4를 대입해보면 2분의 3이 되니까요. 이쪽으로 계속 감소할 거고 이건 계속 가니까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형태의 유리함수가 하나 그려질 거야. 자, 그럼 잘 봐.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얘가 이제 G거든. 얘가 GX가 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뭐가 돼? H가 되지. 노란색이 H가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대소관계가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어떤 식이 돼야 되냐면 3보다 왼쪽이니까 3을 될 때가 이 두 개가 딱 같아지지. 그러면은 3이 되네요.
그죠?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돼. 자, 이런 거 비교할 때 격자점 비교하면 되는데요. x가 3일 때죠. 자, x가 3일 때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유리함수랑 가우스함수 값은 같고 무리함수는 여기에 찍히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저 부등식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일 때도 보자. 이렇게 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해보면 4일 때는 유리함수가 여기 찍히고요. 가우스함수는 여기 찍히고 무리함수는 여기 찍히니까 4도 오케이 되네요. 4도 되고요. 자, 5일 때도 볼게요. 5일 때도. 자, 5일 때도 보시면 얘는 여기 유리함수가 찍히고 그 다음에 가우스가 여기 찍히고 그 위에 바로 살짝이 무리함수가 되기 때문에 5도 돼요. 오케이. 요까지도 됐어요. 자, 근데 이제 6을 보시게 되면 6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유리함수가 밑에 있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가 무리함수가 되고 그 다음이 가우스가 되니까 요 두 개가 뒤집혔죠. 즉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 안 되니까 6부터는 차례차례 그냥 탈락인 애들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세 개 구해놓고 막 좋다고 흥분해가지고 답을 1번 찍으면은 틀려요. 왜? 이쪽도 있잖아. 그치? 이쪽도 봐야 돼. 이쪽도 어떻게 봐야 되냐? 일로 와보세요. 항상 정의역 놓치시면 안 돼요. 무리함수의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0부터는 계속 봐줘야 돼. 근데 유리함수가 여기도 그려지지만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이쪽도 그려지고 여기다가 내가 2를 대입할 수는 없어요. 2를 대입할 수는 없는데 1을 대입해보면 gx에다 1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돼서요. 정확히 1,1을 지납니다. 그럼 1,1을 지나니까 유리함수 그래프가 요렇게가 하나가 더 그려져. 그러면 얘도 봐봐. 얘도 2라는 시점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2라는 거는 유리함수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함수값 자체가 정의가 되지 않아서 2라는 건 그냥 탈락이에요. 그럼 1을 보자. 1을 보시게 되면 1일 때가 가우스 함수와 유리함수가 딱 1,1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무리함수가 찍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1까지도 된다는 거야. 그죠? 근데 0을 보시게 되면 0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0은 물론 합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합에는 영향을 안 주니까 그냥 어차피 그냥 0이 되든 안 되든 합은 동일할 텐데 혹시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자, 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있고요. 가우스잖아요. 가우스, 유리함수, 무리함수 구조니까 안 맞죠. 그죠? 가우스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1까지 더해줘야 돼서 답은 13이라고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게 18번 문제였고요. 자,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셔야 되는 거 꼭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9번 마지막 문제 정리해 볼게요. 자, 19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변형이에요. 모의고사 변형인데 모의고사 실제 나왔던 문제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냥 가볍게 풀고 넘어갈게. 자, 8명의 가족이 놀이동산에 가서 회전마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회전마차에 한 대당 최대 몇 명까지 탈 수 있냐면 5명까지 탈 수 있다고 그랬고요. 어린이만 탈 수는 없고요. 반드시 어른 1명 이상이 동승을 해야 된대. 그러면 가족은 어른 3명, 어린이 5명인데 서로 다른 2대의 회전마차에 나누어 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5명이 최대예요. 5명이 최대고요. 어른이 무조건 어떻게 쪼개져야 되냐면 어른은 무조건 2명, 1명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한쪽에 어른이 3명이 쏠려버리면 아이들끼리만 타니까 그건 문제 조건이랑 맞지 않는다는 거지. 자, 따라서 이 문제는요. 어른부터 먼저 분배를 하겠습니다. 자, 분배를 하시면 3명 중에서 2명 뽑고요. 2명 중에서 1명을 뽑아요. 아이고, 2명이 아니죠. 1명 중에서 1명 뽑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 동일한 거 없으니까 팩토리얼로 나눠주실 필요는 없고 그런 다음에 2대가 있잖아. 그럼 2대에다가 이제 배열까지 해줘야 되니까 2팩이 돼서요. 요게 6가지가 나와요. 즉 어른 배열하는 게 6가지가 나와. 자, 그럼 이제 어린이 해볼게요. 자, 어린이는요 5명이니까 5명을 2그룹으로 쪼개면 5명 1명은 안 될 것 같고 5명 빵명은 자 4명 1명부터 가능하겠죠. 자, 4명 1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명 2명 또 가능하네. 3명 2명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2명 3명은 뭐 어차피 위치 바뀌는 거니까 동일한 경우다 라고 취급을 하시게 되면 자, 요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얘 계산하시면 5명 중에서 4명 뽑고요. 그 다음에 1명 중에서 1명 뽑는데 똑같은 인원인데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여기 이제 4명을 조를 짜놨잖아. 근데 이 4명이 누구랑 만나면 안 되냐면
어른 2명인데랑 만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요거를 여기다가 들어가게 되면 전체 인원이 6명이 돼버리니까 5명 최대라는 조건에 모순이 일어나네. 따라서 얘는 배열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요게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3명, 2명일 때도 해보시면 3명, 2명은 5명 중에서 3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2명 중에서 2명 뽑는 거 그대로 처리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명이 2명이랑 만나도 똑같이 5명밖에 안 되죠? 그럼 5명밖에 안 되니까 가능해요. 따라서 여기가 200이 됩니다. 따라서 요거 정리하시면 얘가 5가지가 나오고요. 얘가 20가지가 나와서 이거 2개를 더한 다음에 자, 더하면 어린이 배열하는 게 25가지가 되겠지. 그치? 그럼 문제의 정답은 25와 6을 곱해 주시면 되니까 정답은 150가지다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술형 문제까지 다 마무리를 해봤고요. 자, 2018년 화성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해설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